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한 지 이제 엿새째가 됐습니다. 한국과 헝가리 양국의 공동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발견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을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밤사이에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실종됐던 한국인 시신 두 구가 발견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습된 남성 시신이 이제 132km 사고 지점에서 예. 132km니까 굉장히 좀 먼 거리죠. 그렇죠. 뭐 서울로 치자면 거의 대전 가까이 거리인데 이 지점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뭐 이재동 기자의 연결 때도 그랬습니다만 수색 범위를 지금보다 좀 넓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강의 유속이 강 중앙하고 강 가까운 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네. 강 중앙에는 강할 때는 약 6나트 정도의 유속이 있었고요. 강 연안에는 거의 속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시신은 멀리서 발견되고 어떤 시신은 가까이서 발견되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멀리 발견되는 시신은 사실 강 가운데로 떨어져 가지고 멀리 떠내려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시신이 일단 사망하고 나면은 가라앉았다가 하루쯤 되면은 다시 뜨거든요. 예. 떠가지고 이제 그 강 연안에서 발견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망했을 당시는 추정을 해본다면 가라앉고 그다음에 올라온다는 거죠. 예, 한 하루쯤 지나면 올라옵니다. 네네. 그런데 또 만약 강 연안에서 이렇게 발견이 안 됐으면 다시 또 들어가 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이후로는 다시 떠오르지는 않지요. 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간이 촉박하다고도 볼 수 그렇죠. 있겠군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며칠 지났으니까 예. 특히 강물은 바닷물에 비해서 비중이 낮잖아요. 그렇죠. 바다에서는 또 좀 떠오를 확률이 있는데 강에서는 한번 속으로 들어가면 떠오르기 힘들죠. 아, 그 이후로는 발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도 볼 수 있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사고가 났다면 실종자들이 의식을 잃고 만약에 사망한 상태라면 지금 떠오른 시점에 거의 비슷하게 다 떠오른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예상해야 될까요? 그렇죠. 떠올랐다가 발견이 안 된 시신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시 들어가는 그 시간 정도는 어느 정도로 저희가 지어봐야 될까요? 그 이후에 한 하루쯤 있으면 다시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 이제 발견된 시신들은 어떤 구조물에 걸려가지고 이제 붙들려 있으니까 다시 안 떠내려간 거죠. 정말 뭐 한시가 좀 급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남성 시신은 이제 132km가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이 됐다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한국인 여성으로 추정이 되는 이 시신의 경우에는 침몰 유람선 인근에서 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선 내에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선 내에 있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추돌 당했을 때에 왜 난간 가까이 있다가 거기서 아마 추락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유속이 있는데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선체 근처에 있었던 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교각 부근에는 거의 유속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거기 와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이제 와류에 이렇게 휩싸이면 그 주변에서 맴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도 뭐 발견되지 않은 시신이 뭐 그 부근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저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군요. 강바닥에 있을 수도 있죠. 떠오르지는 않고. 이게 보니까 그 우리대원 18명이 현장에서 1시간 동안 사전 준비 작업을 했고 또 잠수원 2명이 그 헝가리 대원이 발견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1시간 넘게 수습 임무를 진행했다는데 이게 굉장히 이 수습하는 과정이 쉽지 않나 봐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유속이 빠른 데다가 원래 유럽의 강들은 탁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나라 강물은 평상시에 막잖아요. 그런데 유럽의 강들은 그게 석회암이 많아가지고 강물이 평소에도 좀 뿌였습니다. 그런데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위에서 부유물 같이 내려오니까 흙탕물이 더 생기니까 아예 시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수습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하루빨리 좀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이 선체 내부 수중 수색과 관련해서는 또 헝가리 측과 우리 측이 좀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견이 상당히 있죠. 예. 그건 제가 보기에는 문화 차이일 수 있습니다. 문화 차이, 문화 가치관의 차이일 수 예. 있습니다. 유럽 측에서는요. 저는 영국에서 이제 5년을 살았습니다만 예. 유럽 측에서는 사람이 한번 죽고 나면 그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신을 꼭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혹시 실종된 상태면 끝까지 미래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꼭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시신 수습을 하는 데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구할 때 위험성을 안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혹시 희생될 가능성을 헝가리에서는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좀 어렵더라도 시신을 회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혹시라도 모를 이 잠수부들의 위험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이제 두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선내 진입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심이 좀 낮아졌거든요. 예. 그러면은 조금만 더 내려가면 한 3m 정도만 가도 벌써 배가 강물 위로 네.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잠수하기가 너무나 쉽죠. 그리고 유속이 좀 줄어들면요, 탁도도 또 줄어듭니다. 지금 그 위치를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속이 빠른 그 중간 지점 쪽이어서 아마도 지금 수심도 수심이겠습니다만 내려갈 때 선체에 진입하기가 그만큼 유속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그렇죠. 또 위험한 그런 상황인 예.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렇게 예. 해양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배 위쪽에다가 그 유속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설치했을 거예요. 그러면 유속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잠수부들이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아직 저쪽에서는 그런 시설을 안 한 것이 약간 유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어제 보니까 그 소나라 수중 음파로 이제 어떻게 그게 누워 있나라고 각 언론사가 이제 그 공개한 화면이 있었는데 선체가 좀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누워 상황에서 있죠. 만약에 실종자들이 그 안에도 만약에 내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선체 안에 좀 머물러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좀 선체 예상하세요? 안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상당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실지는 모르지만 예. 뭐 한 분이든지 어쨌든 거기에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크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예. 저쪽 분들을 좀 설득을 해가지고 예. 일단 우리는 시신 수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문화 차이 때문에 네네. 시신 수습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예. 선체 진입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헝가리 정부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여라도 어제도 지금 보니까 사다리를 타고 헝가리 대원 내려갔다가 굉장히 좀 위험에 처할 뻔한 상황이 있었다고 예. 한 것처럼 만약에 내려갔다가 또 대원이 다치게 되거나 어떤 또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면 헝가리 정부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그럼요, 굉장히 거겠죠? 부담이 되죠. 예. 그 자기들은 그래서 이제 선체 인양은 사실상 큰 위험 부담이었거든요. 예, 인양하는 그래서 선체 인양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예. 우리는 어쨌건 희생자 수습이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그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상호간 좀 협의를 좀 더 하고 예. 서로 문화를 서로 좀 이해시키는 과정이 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헝가리 당국 측은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5일에 인양을 좀 시도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선내 수색을 생략하고 인양하는 것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헝가리 측에서는 이제 선체 인양 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네. 우리 쪽은 선내 수색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문화 차이가 있는 건데 예. 교수님 보실 때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이다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사실 선체 인양은 우리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사고 원인도 밝혀야 되고 등등 해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수습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시간을 조금 더 끌더라도 일단 선내 수색이 좀 되고 나서 선체를 인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
꼭 선체 인양을 하겠다고 하면은 예. 그 안에 있는 유실물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막을 그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물만 빠져나가고. 근데 그 설치가 참 쉽지도 않다고 또 쉽지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정부 신속 대응팀이 저희가 이제 뭐 앞선 대담에서 쭉 짚어드린 부분이었었는데 일단 잠수사도 들어갈 때 그 공기가 한정된 탱크 이외에 SSDS라고 하더라고요. 표면 공기 공급식 잠수 장비라고 해서 이제 그 수중 헬멧인 거죠. 그런 걸 이제 외국에 요청했다는데 이게 상당히 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하게 되면요, 이제 헬멧을 쓰고 위에서 공기를 공급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산소보다 훨씬 오래 물 속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밑에 이제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해 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숨 쉬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숨 쉬는 것만 문제가 없지 이제 탁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탁도 때문에 사실 더듬어서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까 그 표면 잠수 그런 장비가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탁도 부분 또 유속과 수심까지 모두 고려해서 수중 수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냥 시간이 좀 흘러서 기상 여건이 좋아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이제 강물이 이렇게 유속이 줄어들면서 탁도가 또 줄어들거든요. 또 유속이 줄어들면서 또 수심이 또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잠수부들이 내려가기가 훨씬 쉬워지죠. 일단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게 70년 된 선박이어갖고 또 물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만큼 또 이게 인양 과정에서 또 소실되지 않을까, 소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뭐 분석들이 있어서 일단은 뭐 수색 쪽이 더 좀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 수색을 먼저 하고요. 그 인양할 때도 지금 비스듬히 누워 있잖아요. 누운 상태에서 인양하면 부스러져서 안 되고요. 그래서 약간 수중에서 할 수만 있으면 수중에 약간 세워가지고 그래서 체인의 장력이 배 밑바닥에 그 용골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다 쇠로 돼 있고 튼튼하기 때문에 그쪽에 장력이 가해져 가지고 또 체인도 많이 걸어 가지고 국부적으로 장력이 걸리는 게 응력이 걸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중이 분산되도록 해서 배를 올리면 조금 훼손을 방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와 함께 헝가리 단일강 유람선 사고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